당시에는 죄송합니다 그런 건데 좀 시간이 흘리면 그런 건 과거의 얘기잖아. 사과했잖아. 나는 갱생했잖아.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더 글로리와 정반대인 일본의 갱생 문화라는 내용인데 대한민국에서도 인기죠. 더 글로리. 더 글로리. 연진아 잘 지내니? 박간에도 이 더 글로리 다 봤습니다. 재밌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서 인기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인데 이게 일본에서도 압도적인 1등이에요. 아 정말? 예. 뭐 일본에서야 뭐 늘 그거 한국 드라마 1등이니까 요즘 그러네. 뭐 새삼스럽게 이것도 들고 와서 할 일이 있어 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뭐가? 왜냐면은 이 더 글로리가 뭡니까? 가해자는 죽일 놈이에요. 피해자는 복수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피해를 입었으니까. 어쩌면 정말 건선징악이잖아요. 그런 좀 이면되는 일본의 이런 문화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오늘 이걸 준비를 했습니다. 그거는 여러 인터뷰 때 더 글로리 작가분이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오피셜로 나온 거기 때문에 더 글로리는. 아마 이거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진짜 일본이랑은 다르구나 라고 느낄 수도 있겠네요. 예,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더 글로리 세계 1위 1억 시간 시청 돌파 이래가지고 뉴스가 대문짝만하게 났네요. 축하드립니다. 이게 뭘 기반으로 한 거냐면은 넷플릭스 공식입니다. 넷플릭스 글로벌 탑 10이라는 게 있어요. 위에 더 글로리 시즌 1 보이시죠? 예, 오른쪽이 시청 시간입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도 압도적이죠. 예, 시청 시간이. 이 더 글로리가 어디서 1등 했냐라고 했을 때 볼리비아, 엘살바도르도 나오고 바레인, 홍콩, 인도네시아, 재팬, 일본, 쿠웨이트, 말레이시아 각종 나라에서 1등을 했다. 라는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영향력이네요. 그렇죠. 오징어 게임까지 갈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최근에 나온 넷플릭스의 한국 드라마에서는 압도적인 흥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상당히 의문이 생깁니다. 이걸 일본 사람들 보면 엄청 위화감이 느끼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최근에 이거 다 보셨죠? 뭐라고요?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WBC 여기에 나온 것으로도 오늘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학폭 논란 안우진 끝내 달지 못한 태극마크 책임감 고려 이래가지고 대한민국에 학폭 논란 이슈가 있었던 이 안우진 선수가 WBC 대표에 발탁이 되지 않았죠. 요즘 시국에 특히 이런 과거에 저런 의혹이 있는 친구들을 국가의 대표로서 들고 갈 수 없다. 대한민국 대표팀에 이거 신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발탁이 안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서 한마디를 했었죠. 스포츠조선이에요. 안우진과 나카타 쇼는 점점 야구 빼앗으면 안 돼.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일본 야구 대표팀 구리야마 히데키 감독. 안우진 선수의 과거는 알겠는데 그래도 지금 볼 잘 던지고 한국에서 성과 냈잖아. 한국은 안 뽑는다고? 아깝네. 라고 일본 감독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상당히 옹호를 해준 겁니다. 자, 그러면서 안우진 선수와 더불어서 옆에 일본 사람 이름 나오죠. 나카타 쇼라는 이름까지 덧붙이면서 얘기를 합니다. 일본 대표팀 감독인 이 쿠리야마 히데키 감독은 과거에 일본 니혼 햄 파이터즈 감독이었어요. 이 사람이 감독 시절에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이 나카타 쇼라는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좀 모습이 야구 선수라고 하기에는 좀 뭔가 저기 있잖아요. 밤에 골목길에 얼마 있냐 이거 있잖아. 가진 거 다 내놓고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나죠. 지갑 내라. 자, 근데 이 친구 얘기를 왜 했어? 라고 하는데 이 친구가 일본에서 사건을 일으켰어요. 한국으로 보면 지난 2011년이네요. 니혼엔 나카타쇼 폭력 사건. 일본 야구도 선후배 관계가 좀 확실합니다. 예. 선배가 후배를 그냥 좌팬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일본에서 폭로가 나오고 어떻게 프로 선수가 프로수를 좌패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말이 되냐? 전마 저거 영구 제명시켜라 라고 했던 거예요. 일본에서도. 당시 일본 그 니혼엠 팀에서 이 친구가 제명을 당했습니다. 근데 반대 의견도 쓰죠. 재능이 아깝다. 일본 야구계 선후배 빡신 거 아는데 쟤도 기합 좀 주려고 뭔가 좀 했겠지. 왜냐하면 이 나카타 선수가 엄청 잘해요. 고등학생 때부터 유명합니다. 나름 스타 선수예요. 그러니까. 예. 일단 본인 야구단에서는 징계를 내리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묻어 흘러갔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일이 갑자기 어떻게 풀렸냐면은 거인 나카타쇼를 무상 트레이드로 일본 해무로부터 획득. 그렇죠. 요미우리 자이언츠. 예전에 이승엽 선수가 뛰었던 일본의 거인팀 있잖아요. 거기서 이 나카타쇼를 데려간 겁니다.
이 친구는 후배 때리고 했지만 징계 안 받고 그냥 날아간 거예요. 거기다가 일본행보다 더 센 팀으로 날아간 겁니다. 제일 유명한 팀. 이 감독이 한 말이 명언입니다. 현장 책임자인 저에게도 책임이 있으니까 팬 여러분, 그다음에 일본에 있는 야구 팬 아이들, 야구의 선배들 죄송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실수를 했을 때 제대로 사과를 하면은, 그래서 길을 만들어 주면은 그 기회를 받고 갱생을 해가지고 야구로 보답을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아까 이 일본 대표팀 감독이 얘기한 거예요. 이게 그래도 일본에서는 항상 있는 말이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친구가 요미우리로 갔잖아. 그렇죠. 이게 뒤에 이게 나카타 쇼입니다. 우리 팀에선 내가 너를 못했지만 잘하고 있지? 이런 식으로 오히려 선수의 이미지 세탁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일본에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죄를 저질렀어.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모습 안 보이고 걱정 안 끼쳐드리겠다 라고 말하면은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용인이 되는 사회라는 겁니다. 이게 일본에서. 갱생하는 모습을 응원하자. 그렇죠. 야구계만 그래?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일본 사회 전반적으로 다 있는 겁니다. 일본은 어떤 문화가 있냐면은, 여러분, 이거 일본 드라마라든지 만화라든지 자주 보실 거예요. 양키 문화라고 있습니다. 젊을 때, 아니면 뭣도 모를 때는 염색도 좀 하고, 껌도 좀 씻고, 친구끼리 싸우다가, 그지? 나무 빠따로 친구 머리 좀 날릴 수 있지. 그럴 때는 그러지. 벽돌로 찍고 할 수 있지, 모를 때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문화가 일본에서 만화라든지 있잖아요. 드라마라든지도 다 있습니다. 뭔가 미화가 돼서 이렇지. 이걸 잘 보면은 이거는 학폭이에요. 이거 기본적으로 일본에서도. 근데 이게 일본에서 어느 정도 문화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합복한다 그런 게 아니라 말은 나쁜 친구지만 행동은 착하고 좋은 친구다 그런 모습이잖아. 그레이트 티처 오니즈카 반항하지 마. 이것도 드라마 내용이 뭡니까? 맨날 첫날 친구 이지메 하고 돈 뺏고 괴롭히는 애를 갱생시켜서 사람 만드는 선생님이잖아요. 맞아. 물론 이 선생님도 옛날에는 껌 좀 씹은 선생님이죠. 그러면서 합리화시키잖아. 이런 식으로 사람을 만들어놨다. 대한민국에서 400만 명이 공감을 느끼는 학폭 예가 하나 있잖아요. 누구? 학폭 남자 정대만. 껌 좀 씹고 지나가는 애 벽돌로 머리 치고 괜히 시비 걸고 애를 괴롭히더라도 농구하고 싶어요라고 눈물 한번 짜면은 세탁되잖아요. 이거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거도 아까 야구랑 똑같네. 농구 열심히 하니까 그 모습을 지켜봐주세요. 3점 슛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잖아요. 마음을 고쳐먹고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감동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아까 말한 거 이거 있잖아요. 모를 때는 그럴 수도 있지. 알고 뉘우치면은 봐줘야지. 이게 기본적인 이런 사상이란 거예요. 그럼 이게 뭐 이런 뭐 일반 저런 불량 학생들 뭐 만화책 드라마라든지 이런 것만 있나? 아닙니다. 일본 연예계에 이게 상당히 깊게 자리 잡았어요. 예를 들어서 일본 개그맨의 상당히 유명한 대부 중에 한 명입니다. 마츠모토 히토시라 해서 대한민국으로 치면은 유재석 씨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일본에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방송에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은 예전에 대한민국 여자 배구 그 쌍둥이 자매분들 그 학폭 이슈 때문에 한번 대한민국 난리가 났었죠. 그게 일본 버라이어티에 뉴스가 나온 거야. 옆나라 한국에서 폭 이슈 때문에 배구 하던 친구 2명이 은퇴했다, 사라졌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개그맨들이 이제 입을 터는 거예요.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야지 속이 편하냐. 그리고 나오죠. 완전히 피해자, 가해자라는 거를 단언을 할 수 있냐 라는 식으로 입을 터는 겁니다. 가해자가 항상 하는 말이네. 그렇죠. 가해자가 100% 나쁜 거야? 저 괴롭힘 받은 애들이 100% 나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면 됩니다. 이게 일본의 그 코미디계의 대부 아저씨가 하는 말입니다. 이 아저씨가 왜 이런 말 할까라고 했을 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아저씨 트위터가 어느 정도 있냐면은 마츠모토 히토시 937만 팔로워입니다. 트위터. 와우. 일본 내수용 개그맨인데 937만 팔로워라면은 그러니까 거의 탑이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이 SNS 상에서도 상당히 유명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전에 2013년도네요. 밤 12시 좀 이제 센티멘탈해진 거야. 본인 트위터에 본인 과거 얘기를 좀 적었습니다. 어떤 얘기 적었냐? 초등학교 때 반 친구에 오카다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장애인, 다리를 한쪽 질질 끄는 장애인이었어. 근데 내가 걔를 좀 많이 이지매를 했지. 그런데 이지매한
친구 집에 이제 놀러 갔었는데 오카다라는 친구의 엄마가 그래도 얘가 이지메한 줄 모르고 친구인 줄 알고 엄청나게 본인에게 친절하게 대해줬었다. 근데 나는 아줌마에게 얘기를 할 수 없었다. 내가 얘를 이지메하고 있다고. 그래서 뭔가 이 새벽에 그 죄책감이 생각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라면서 그냥 본인 트위터 올리는 거예요. 아, 근데 저는 그 어머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엄청 이게 2013년도잖아요. 아직까지도 일본에서 탑 개그맨이에요. 아무 문제 없어요. 학폭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 완전한 피해자 가해자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한 이유도 알겠죠. 도둑이 재발절인다. 당장 그러다 보니까 최근 일본에 유명한 이슈가 하나 터졌죠. 이 젊은 개그맨인데 이 개그맨이 일본에서 좀 화제가 됐었죠. 한국어로 번역 이러면은 일본의 화제가 된 연속 강도 사건에 참여를 한 과거에 개그맨 되기 전에 체포됐는데 무혐의로 빠져나온 거고 그리고 전과가 하나 더 있죠. 뭐 여고생 성매매 알선으로 있던 과거를 가진 개그맨이에요. 여고생 성매매 알선 그랬는데 이게 다시 한번 이게 일본에서 끌어올라가지고 엄청나게 공격을 한번 받았습니다. 이 친구가 나름 바른 청년 이미지였거든요. 그 상황에서 그렇죠 여러분 선배님이잖아요. 과거는 그런 과거가 있어도 지금은 바른 청년 이미지로 개그맨을 하고 있는데 요 후배 최선을 다해줘요. 또 선배가 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까 이 친구 있잖아요. 뭐 연예계 날아갔나요? 아니죠 여러분. 자, 한국어로 번역. 당장 최근에 있었던 일본 WBC 도쿄돔에서 방송했습니다. 예, 일본 리포트했어요. 현장 코멘트. 잘 나갑니다. 아주 잘 나갑니다. 예, 아무 영향 없어요. 더 글로리랑 다르네. 너무 결말이. 점점 더 글로리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죠. 예. 이런 남자 연예인뿐만이 아니라 스즈키 사리나라는 일본 탤런트, 여성 탤런트dom인데 이미지 좋아요. 근데 이 사람은 꽤 옛날부터 본인에 대한 얘기를 많이 써놨어요. 이게 뭐냐면은 1997년 내가 연예계에 들어오기 전까지 어떠한 인생을 살았다는 걸 자서전으로 낸 거예요. 양키가 됐을 무렵. 양키가 뭐라고요? 요거였을 때. 옆에 이런 이제 그림 나오죠. 이런 거. 예. 껌 좀 씹던 이런 시절. 이러면서 본인 자서전에 얘기를 막 쓰는데 어떤 내용을 쓰냐 그렇죠. 애들을 많이 괴롭혔지. 이지매를 많이 했지.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그런데 운명적인 만남이 생기고 연예인의 데뷔를 하게 됐어. 그때의 나의 어두웠던 남들을 괴롭히고 이지매했던 나는 사라지고 새롭게 광명을 얻었어. 라는 식으로 나오는 자서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말을 하냐면은 학폭 이지매에 대한 발언을 합니다. 괴롭힘의 고통은 어른이 되어도 잊을 수 없다는 사람이 있다는 건 알지만은 복수를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결국 자기를 향하게 된다. 즉 뭐다? 네가 이지매를 당해서 힘든 건 알지만은 이지매 당한 아이가 복수를 하려고 하면은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뿐이다. 차라리 그 에너지를 다른 데 돌리면은 좋지 않을까? 라는 식으로 TV에 나서 입을 터는 거예요. 근데 일본에서는 자주 있는 말인데 그렇죠. 이거. 근데 이걸 이지매 가해자가 하니까 상당히 새롭죠. 예. 더 글로리랑 또 전혀 반대네요. 반대죠. 여기 위에는 이제 다른 이제 출연자들 모델 친구도 있거든요. 학생실의 이지매는 시간이 지나가면 흘러간다. 그런데 이지매 했던 애가 연예인이라서 그걸 또 일일이 다 파내가지고 고발하는 거는 반대로 이지매가 아니야. 오. 그러니까 마치 그거죠. 문동은이 박연진이 기상캐스터 됐다고 너 끌어내리겠어 하는 거는 문동은이 이지매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더 글로리가 성립이 안 됩니다. 기상캐스터 놔둬야 돼요. 이렇게 이게 일본 TV에 나와도 얘기를 해도 되는 나라입니다. 그래도 이런 친구들은 아무 일 없이 일본에서는 활동이 가능한 나라예요. 일본에서 이 더 글로리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게 일본에서 1등 했네. 역시 한국 판타지. 더 킹 같은 느낌이네요. 어찌 보면. 예, 더 글로리가 아니라. 예. 왜 이런 식으로 이제 일본사에서 이게 어느 정도 용납이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일본사에서 지난해 이제 이지매를 당해가지고 죽은 아사히카와 중학생 여중생인데 이 여중생이 죽었을 때 일본에서 정말 불쌍하다. 왜 아무도 얘를 도와주지 않았을까? 이런 말이 엄청 많이 나왔었어요. 이 친구가 왜냐면 변사체로 발견이 됐거든요. 이지매를 당해가지고. 네, 그랬는데 일본 사회를 울린 이 한마디가 있잖아요. 이지매에 있던 학교에 교감 선생님이 피해자 엄마에게 피해자는 죽었잖아요. 근데 가해자는 살아있잖아. 가해자에게도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 라고 학교 선생님이 얘기한 거예요. 약육 강식이라고는 좀 그렇지만은 이게 일본 사회 현재 어쩌면 큰 문제라고 또 느낍니다. 당장에 이거랑 연결돼가지고 일본 문부과학성 초등 중등 교육부의 2022년 기준 이지매 상황에 관한 내용입니다. 초등학교 50만 건, 중학교 뭐 9만 7천 건, 고등학교 14,000건, 그러니까 합쳐서 60만 건. 이게 1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1년 동안에.
이게 파악된 것만 이지메가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파악이 안 된 거 하면은 어마어마한 이지메가 일본에 많이 있다라고 일본 나오는 겁니다. 이지메를 하는 애들보다 당한 애들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플러스 그 나이 때는 그럴 수도 있지. 가 그런 플러스 생각. 그런 생각. 그게 저변에 많이 깔려 있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지메를 당하는 사람이 소수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만 입을 다무면 모두가 다 행복해. 그런 생각.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거 2011년 기사죠. 예, 일본 청소년의 4인 1위 자살. 예, 왜 자살해요? 이지메요. 오늘 아까 이거 처음 이걸로 돌아가면은 대한민국 옛날 이런 말 많이 했잖아요. 내가 좀 어디 불주먹이었어 이런 말 했잖아요. 뭔가 그런 게 좀 더 약간 변형이 되어가지고 가해자가 그래도 되지. 그리고 나오잖아요. 사과했으면 되지. 이게 사회 저변에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피해자의 시선이 없네요. 그러니까 좀 약간 이질적이에요. 일본에서 TV 볼 때 범죄자 얼굴 막 내면서 있잖아요. 범죄자는 일본은 잘 처벌합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캠페인이 나와요. 그런데 사회 저변적으로는 이런 이제 청소년들 케어라든지 뭔가 자기들에게 이득되는 친구들에 있어서는 한없이 좀 유하다. 라는 게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왜 저 일본 대표팀 야구 감독은 대한민국의 현재에 있는 이런 학폭 이슈라든지 이해를 못할까? 그렇죠. 일본은 더 글로리와 정반대인 송혜교 씨가 연기하는 게 실화 바탕이 아니라 잘 짜여진 판타지 드라마를 한 편 봤기 때문에 더 글로리가 1등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냥 복수국 판타지예요. 단지 그것뿐입니다. 자, 일본에서도 그 당시에는 죄송합니다 그런 건데 좀 시간이 흘리면 있잖아. 그런 건 과거의 얘기잖아. 그렇죠. 사과했잖아. 나는 갱생했잖아.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오늘 얘기한 내용을 그렇죠. 한일 관계에 빗대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은 일본은 이런 사고방식이 사회 저변에 깔려있고 그게 용인이 된 나라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이런 과거의 역사인식과 일본의 이런 과거에 대한 인식, 본인들이 했던 것에 대한 거기에 대한 이런 차이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요시.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 사람 이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가까운 나라는 맞아요. 지리적으로는 한일과는. 근데 생각하는 게 정말 달라요. 왜냐하면 국가라는 거는 개인이 모여서 집단을 이루고 집단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사회가 국가를 이루잖아요. 그 국가 간의 얘기는 결국 개인의 이런 성향도 영향이 있잖아. 개개인 간에. 그렇죠. 근데 우리는 출발점이 다르잖아요. 서로 생각하는 점에서 지금. 그런데 얘기를 해보자려면은 전혀 안 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렵죠. 이게. 어렵습니다. 가해자에게 왜 유하냐면은 강자에게 유하단 말이에요. 일본. 힘이 있는 자에게 유하단 말이에요. 이게 문화적으로.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이 맨날 오상회 일본은 미국에게 전쟁에서 지고 핵폭탄도 맞고 공습도 당했는데 왜 그렇게 맹목적이에요? 이해가 되죠.